안녕하세요, 밀떡튜브입니다. 오늘은 한국 대 독일 군사력 비교를 주제로 한 영상인데요. 한국과 독일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두 나라는 각각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을 통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는데요. 그로 인해 2차 세계대전과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반면 두 나라는 통일국가와 분단국가라는 차이점도 존재하는데요. 이제 두 나라의 국력을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인데요. 한국은 5,178만 명, 독일은 8,378만 명입니다. 다음은 GDP인데요. 한국은 1조 7,200억 달러, 독일은 3조 9,960억 달러입니다. 확실히 세계 4위의 경제 대국답게 종합적인 국력에서 한국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데요. 독일은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EU의 수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에게 유명한 독일 기업은 BMW, 벤츠, 아우디 등으로 대부분 자동차 기업인데요. 다음은 국방비입니다. 한국은 54조, 독일은 61조 3,600억인데요. 뒤에서 설명드릴 의외로 빈약한 전력에 비해 국방비는 한국보다 많습니다. 징병제인 한국과 달리 독일은 모병제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제 병력을 비교할 텐데요. 상비군은 한국 58만 명, 독일은 18만 2천 명입니다. 예비군은 한국 270만 명, 독일은 2만 8천 명인데요. 다음은 육군입니다. 먼저 기갑 전력을 비교할 텐데요. 한국은 2,400대의 전차와 14,00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395대의 전차와 2,192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포병 전력입니다. 한국은 3,500문의 견인포와 3,150문의 자주포, 420문의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150문의 자주포와 252문의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한국의 확실한 우위인데요. 우선 전차 전력은 지대선 독일의 우위이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수적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현존 전차 중 4위 안에 드는 K2 흑표를 포함해 3.5세대 전차를 1,600대 이상 보유한 한국에 비해 독일은 미국의 M1A2에 버금가는 세계 2위의 전차 레오파드 2A7을 395대 보유 중인데요. 특히 종합적인 성능은 레오파드 2A7이 우위이지만 사격 통제 장치나 전자장비 등 몇몇 부분에선 K2 흑표는 물론 T-90에게 밀리기도 합니다. 포병 전력도 마찬가지인데요. 독일의 판저 2000은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K9보다 한 수 우위입니다. 그러나 K9은 총 1200문을 생산해 개량이 예정 중이라 유지와 보수 등 군수 지원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반면 판저 2000은 현재 150문이 전부이며 즉시 가용 전력은 40문 정도입니다. 사실 독일은 냉전 때 지금의 한국과 비슷한 전력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 과도한 군축으로 인해 예전의 명성을 잃고 몰락했습니다. 다음은 공군인데요. 먼저 전술기입니다. 한국은 362대, 독일은 143대인데요. 다음은 공격기입니다. 한국은 60대, 독일은 85대인데요. 이제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입니다. 한국은 각각 4대, 독일은 공중급유기만 4대 보유했습니다. 공군도 한국의 확실한 우위입니다. 전술기에서 한국은 4.5세대 KF-16과 F-15K 226대와 5세대 F-35를 16대 보유 중인데요. 반면 독일은 비교적 적은 유로파이터 타입은 143대를 보유했으며 조기경보기도 보유하지 않는데요. 유파의 공대공 능력은 4.5세대에서도 뛰어난 편으로 F-35를 제외한 개량되지 않은 한국의 KF-16이나 F-15K로는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유파는 낮은 내구 신뢰성과 더불어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를 능가하는 그 악명 높은 유지비 때문에 가동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영국마저 F-35를 택하며 유파를 버린 탓에 앞서 말한 유지비와 부품 수급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부품 수급 문제가 심각해 심지어 독일 현지 기사에서 109대 중 8대만 정상 작동한다는 기사까지 실렸습니다. 참고로 유파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했지만 도입을 축소하거나 심지어 거부하며 대다수 물량들이 중동으로 수출했는데요. 조장인 영국마저 손절한 걸 보면 역시 조별 과제는 할 게 못됩니다. 마지막은 해군입니다. 먼저 3,000톤급 이상 수상함인데요. 한국은 21척, 독일은 10척을 보유했습니다. 다음은 잠수함인데요. 한국은 18척, 독일은 6척을 보유했습니다. 마지막은 상륙함인데요. 한국은 10척, 독일은 보유하지 않습니다. 해군은 한국의 압도적인 우위인데요. 한국은 함대 방공이 가능한 1만 톤의 이지스함 3척을 포함해 대부분 함정들이 개함 방공이 가능합니다. 반면 생각보다 독일 수상함들은 무장이 매우 빈약한데요. 특히 7,200톤의 바덴 비르텐베르크급 호위함은 3,200톤의 인천급 호위함이 보유한 화력과 비슷하며 대잠 성능은 인천급의 압도적 우위입니다. 사실 이 함선은 분쟁 지역의 신속한 파견이라는 희한한 목적으로 건조되어 전면전에는 부적합한데요. 심지어 한 척당 8천억을 가뿐히 넘겨 2년이 지난 지금은 재취역했지만 당시 독일 해군이 반품한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나마 재구시를 하는 건 6,000톤의 작센급 준 이지스함 3척인데요. 잠수함 전력 역시 질적으로 대등하며 수적으로는 한국이 한참 위에 있습니다. 참고로 90년대에 독일의 HW사는 한국에 209급 잠수함을 수출하며 역 설계를 통한 기술 이전까지 제공했는데요. 이후 기술력을 습득한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6척을 수출하고 인도의 8조원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경쟁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종합적으로 육해공 모두 한국의 우위인데요. 최근 러시아의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도 전력을 증강하는 상황에 독일은 명세기 이후 수장임에도 혼자 무임승차한다며 미국도 불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